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음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음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그리고 최고의 인기 방송 토요일의 왁자지껄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장을 맡은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도 너무 반가운 핫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한신대의 김준혁 교수님. 예, 네.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네. 네. 오랜만은 아니고 2주 만에 온 거죠. 아, 근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나오셔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던 저희 방송인 우리 오윤혜 님도 오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네. 네, 그 옆에는 오윤혜 님의 단짝이시죠. 네. 미디어 워치의 변희재공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별일 다 없으셨죠?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다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니, 근데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틀려요. 이번 주 내내 비 온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오늘 또 맑고, 어제는 또 비가 왔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 피해가 많았는지 저희는 잘 모르는데, 서울은 사실 크게 없었거든요. 네. 하루만 와가지고. 그러니까 잘 다행이네요. 지내셨죠? 네. 예, 예, 잘 지냈습니다. 저는 어제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그 제주도에서 이제 경기 청년들하고 평화 캠프 그래서 이제 뭐 피스 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서 네. 강의하러 갔었는데 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거예요. 아, 제주도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비가 내려가지고 아이고. 바깥에 나가서 뭐 갈 곳도 없고 해서 네. 제주 도립미술관 한 군데 딱 비피하려고 거기 갔었는데 특별하게 좋은 작품을 전시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좀 깜짝 놀라고 왔어요. 네. 그래도 비행기는 떴나 보네요. 비가 비행기는 많이 왔는데. 비행기는 가더라고요. 아, 저희가 녹화하는 당일, 이제 곧, 벌써 틀었다. 시작했겠네요. 지금 녹화하는 당일 8월 24일 1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우리 아이들의 발가락을 이렇게 만지면서 근데 저는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어제도 MBC를 통해서 초등학생 아이가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대통령님께 보내고 싶은데 전달이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아빠가 그러면은 MBC를 통해서 한번 편지를 보내보자. 그럼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바다는 공공장소 아니에요, 아빠?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거를 다 하면 고래랑 돌고래랑은 어떡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 어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슬프대요. 이 초등학생이 지금 너무너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접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인류의 최초로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박살난 원전의 오염수를 이렇게 투기한다는 게. 근데 우리나라 여당에서는 오늘도 보니까 안전하다는, 우리는 영양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넘쳐난다. 근데 중국에서는 바로 직접 마셔라. 그렇게 안전하면은 중국, 일본 오염수 방류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건데 어떻게 대한민국 무려 여당이라는 곳에서는 일본 쉴드를 칠 수 있는 건지. 오늘 한덕수 총리가 아까 1시에 기자회견하고 있던데 뭐라고요? 안전하다고. 아니 본인 스스로가 먹을 수 있다고도 얘기했었어요. 한덕수 총리가요. 그러니까 근데 좀 한덕수 총리 집 앞에 한번 근데 갖다 한덕수 줘봐야 총리가 되겠어. 뭐 살아봐야 뭐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지금 창창하고 그 나이 때 그 분들은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10대, 20대 문제가 있는데 그분 거의 80대 가까이 되신 분이 나 먹을 거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드시든지 마시는 말든지. 상관없어. 문제는 그런 우리가 안 식으로 먹고 이 싶은데. 책임 있는 공직자가 나도 마실 거니까 너희 닥쳐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30년이 말이 30년이죠. 제가 좀 끔찍했던 게, 그러니까 오윤혜님도 아이 키우고 저도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데 오늘 아기가 태어났어요. 네. 오늘 태어난 아기가 어른이 돼서 아빠가 되거나 엄마가 되거나 할 때도 이 물이 계속 틀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최소 3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소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게?
내가 이제 전철 타고 오다가 어제 방송이었는데 신장식 뉴스 하이킥 네. 거기 매일 출연하잖아요. 네, 어제 출연하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이 맞아요.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지금 그 미국의 과학자들이 도쿄 원전을 이제 가서 실제 조사를 했는데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거는 인류의 재앙이 되는 것이다. 네. 이건 분명하게 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같은 대학, 이 저 원자력공학과 교수들 네. 믿을 수가 없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 안전하다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수치를 조작하는 사람들이다. 같은 대학 교수인데도 네. 수치 조작하는 사람들이다. 본인들의 이익과 맞다면.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맞지도 않는 거다. 오죽했으면은 현대 아산병원장. 네. 현대 아산병원장이 굉장히 그 똑똑한 네. 의사예요. 네. 그분이 69년생인데 이분이 이제 한 달 전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수치 거짓말하지 마라.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나 의사다. 의사인데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명백하게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 뭐 원자 핵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이게 이렇게까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 박살난 원전에 지금 로봇 보냈잖아요. 7, 8대. 근데 그거 방사능이 너무 세가지고 다 고장났, 녹아버렸죠. 다 녹았죠. 고장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있는 게 지금 처리가 되지도 않고 바다에 투기되는데 그게 안전하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고 그렇죠. 이게 1, 2년도 아니고 30년 이상 방류된다는 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당연히 좋은 영향은 아니겠지. 아니 이게 너무 웃긴 게요. 일본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의 바다에 이런 공공의. 나쁜 짓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면은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그 유조선 있잖아요. 네. 유조선이 만약에 동해에 침몰이 된다고 하면 바다에 쫙 퍼지잖아요. 기름이. 그 일본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미 난리 났겠죠. 난리 과거- 났겠죠. 과- 근데 이거는 유조선은 한 번 퍼진 거고 그리고 유조선은 여기저기서 한 번 퍼져봤던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이거는 30년 넘게 이걸 방류를 해야 되고 방법도 모릅니다. 어떻게 일본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죠? 근데 그린피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한국이 이렇게 방조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 공범이다. 우리나라는 강력하게 반대의 입장도 찬성의 입장도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 공범이 됐어. 입장이 없대잖아. 입장이. 이 여당은 왜 이러는 겁니까? 국민의 입장이 없다는 건 무슨 국민의 말이에요? 생명과 안전 이거 다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구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날렸죠. 네. 그러니까, 날려요? 예를 들면 일본이 하는 거를 이 국제법상을 막을 방법이 없으면은 계속 조건을 걸고 짚어놔야지 나중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 뭐 대통령이 나가서 IAEA 기준 뭐 확실하다 IAEA. 안전하다 이래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설사 이게 문제가 생겨도 한국 정부가 청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날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의견이 엇갈린다 어쩌고 부분을 했었을 때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 외교적으로는 걸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일반 과학과는 다른 게 원래 의학이랑 과학 가장 큰 다른 거는 의학은 임상실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임상실험이. 네, 없죠. 그러니까 설사 이론적으로 안전하다 하더라도 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을 짚어놓고 두고 봐야 되는데 그걸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면서. 아까 이제 법적으로 공범이 될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피해자가 나왔다 이거예요. 네. 그럼 그 피해자가 보상 청구 들어올 때 한일 정부 양쪽으로 다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린피스 얘기가 맞아요. 공범이 돼버렸어. 아 진짜 끔찍하다. 그리고 이번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린 게 대통령실이 4천만 원 들어가지고 오염수 안전하다는 그 맞아요. 홍보 영상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중에 선배 청구 들어올 때 한국 정부한테 청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아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권력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 대다수의 의견, 이건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반대하고 있는 거를 안전하다고 홍보 영상까지 만든 거는 직권 남용이라든지 뭐 좀 유식한 말로 어쨌든 국민들에게 엄청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아니, 뭐 대응할 수 있는? 헌법상의 안전의 의무는 완전히 어겼기 때문에 네. 이거 탄핵 사유 아닙니까, 박근혜 진짜? 세월호 때 7시간 늦게 움직였다고 해서 탄핵 사유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네. 네. 국회 표결에 맞아요. 탄핵 사유로 들어갔어요. 헌재에서 인정 안 됐지만은. 그럼 이거는 일본의 그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일본 편을 들고 나왔다는 부분에서 네. 헌법 위반으로 지금 김용민 의원이 탄핵 발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저는 내가 이거는 오늘 아침에 가야 서울의 되고. 소리하고 이 문제 네. 관련해서 한 30분 방송을 했어요.
전화로다가 제주도에서 네, 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대통령은 그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당연하죠. 국가 영토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네. 지금 영토를 포기한 거예요. 네. 바다를 포기한 거거든. 맞아. 대통령이 자기의 직분을 갖다가 포기하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오라고 다 해야지. 내려오라고 탄핵 자격이 없는 거지. 탄핵해야 돼.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탄핵 사유예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이거는 진짜. 반드시 이번에 탄핵해야 된다. 저는 야당이 지금까지 하나도 브레이크 못 걸었잖아요. 12구 참사부터 5성부터 잼버리부터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이 정부의 무능이. 근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만큼은 진짜 온갖 모든 방법을 진짜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잡고 무조건 뭐 방출이 네. 됐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중간에라도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을 발휘해가지고 해야지 총선 때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은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지금 일단은 장외 집회를 나가서 이제 국민적 여론을 만드는 거 먼저 할 거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뭐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운영위 소집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메시지 오고 갔는지 아마 그런 것도 확인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탄핵 발의를 중지를 모으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또 여기도 숫자가 많고 각각의 의견이 많아서 탄핵 발의까지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어차피 헌재 나오면 이게 200명이 모여야 되잖아요, 탄핵하려면. 아니 올라가려면. 탄핵이 성공은 안 되더라도 맞아요. 그 네. 과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잘못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정부가. 맞습니다. 그걸 보여달라는 거지.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탄핵을 이제 보여줘야 될 건데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으로. 의견 모으다 다 끝나겠네. 의견 모으다 결국 방류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조율하고. 아니 윤석열 정부는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데, 시행령 해가지고 이동관 데려다가 공영방송 다 장악하고. 아니 무슨 놈의 야당은 토론하고 의견 모으고 장애투쟁하고. 저는 이것 때문에 싫어요. 저랑 안 맞는다고요. 여기 끝에한게 잘했다. 아우 답답합니다. 내가 윤혜 씨하고 네, 소주를 먹어야 돼. 몇 년 전에 방송을 네, 같이 시작을 인연 있으시다. 했는데 맞아요. 우리 정말 특수관계지. 특수관계. 근데 왜 이렇게 세졌어? 제가 정말 본의 아니게 매일 MBC 데일리를 하면서 정말 평소에 보지도 않는 뉴스를 매일 보게 되고 알고 싶지 않은 사안들을 알게 되면서 이거는 진짜 안다면, 알고 있는데 침묵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방임이고 방조입니다. 지금 이제 맞습니다. 일본 안에서 어떤 좀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냐면은 일본 어민 총연합회가 일본의 그 네. 법원에다가 도쿄전력이 이 핵 오염수 무단 투기를 갖다가 막아달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네,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좀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왔거든요. 네. 그 일본 이제 니카타현에 사도 광산이라고 하는 이제 금광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1941년도부터 거기에 45년 해방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끌려가서 이 노동을 했던, 강제 동원됐던 장소였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반대 시위하러 이제 갔었거든. 갔는데 일본 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니카타현의 이제 현 의원이지, 우리로 치면 이제 도의원 같은 이제 그분이 이제 아라이상이라고 여자분이 이제 같이 오셔서 우리 같이 시위하고 했는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니카타 전체가 다 바다를 끼고 있고 이 사도섬 전체가 우리나라 한 거제도만한 섬인데 이렇게 큰 섬에 어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일본 그 도쿄 원전에서 오염수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냐, 격분을 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 지금 다 반대한다, 정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원래 표현을 잘 안 해요. 맞아, 안 하잖아요. 표현을. 맞아요. 왜 일본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하냐면, 일본이 오랫동안 막부 체제 하에서 사무라이들한테 눌려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드러내면은 죽을지도 몰라가지고 의견 자체를 안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는 건데 이번만큼은 전혀 안 그렇다는 거야. 그래요? 자기네들의 생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어민들도 들고 일어나고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지금 그런데 밀어붙여. 우리나라 마산의 어민들이 마산? 마산 그 일대 어민들이 괜찮다. 뭐 이거 문제 없다고 지금 정부가 하는 거 아니냐? 왜 민주당 왜 이러느냐 막.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아니 사람들이야. 진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괴담이다. 처음부터 약간 말도 안 되게 그게 안전한 그걸 의심하는 것 자체가 괴담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야, 나 후쿠시마 얘기하면 야, 정치 얘기 좀 하지 마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후쿠시마가 무슨 정치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뭐 소금도 이제 못 먹는다. 뭐 그러니까 가공품도 못 먹는다. 뭐 난리 났습니다. 엄마들 커뮤니티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이 윤석열을 찍은 사람조차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이제 더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더 이상 없을까요? 아니, 야당에서 발의해야죠. 그 법을 발의하면 되잖아요. 그러라고 우리가 권력을 줬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면은 이건 뭐 탄핵 사유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뭐 이렇게 법안을 얘기해 줘봐요. 근데 뭐 내정 간섭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 무슨 일본에다 내정 간섭하는 거라고. 아니 그 법안에 국회 결의안은 할 수 있죠. 결의안. 결의안 냈던가? 국회 결의안을 통과 안 됐죠. 통과 안 됐죠. 통과 안 됐는데 결의안은 자봐. 뭐야? 아유.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 제주도 도지사 할 때 그때 만약에 일본이 핵 오염수 무단 투기하면 자기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그랬어요.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 방방방방 떴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 되고 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 의원 59명도 성명서 냈었어요. 그럼요. 후쿠시마 오염수 네.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AEA가 네. 국제 원자력 기구라고 해서 무슨 유엔 기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IAEA는 그때 에이전시야, 에이전시. 용역 회사야, 쉽게 이야기해서. 네. 그러니까 일본이 돈 주고 너네들 이거와 관련해서 대충 만들어 줘라 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들이 뭐 이렇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줄엔 책임지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는다. 왜? 얘네들 에이전시니까. 얘네들 용역회사 애들이 만든 보고서가 아니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용역회사가 막 이래저래 휘게 막 하는 건데 지금도 이 용역회사 얘네들 IAEA 얘네들이 지금 가짜 보고서 만들어 갖고 한 걸 갖다가 이것이 오히려 과학적이고 나머지가 괴담이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실제로 IAEA에서 이번에 일본 오염수 관련된 이 보고서 관련해서 뇌물 스캔들도 사실 있었어요. 일본 쪽에서 받았던 뇌물 스캔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죠. 이 30년 동안 방류하면서 보니까 IAEA 본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IAEA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밥그릇이고 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니까 당연히 우호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환경단체가 차라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생태계 파괴인데? 아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가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했잖아요. 가서 겉만 보고 온 거잖아. 밸브 하나만 네. 찍었어, 밸브. 도쿄원전은 나도 갔다 왔어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 못 들어갔지. 정문에서 시위만 하고 하다 왔지. 나 4월 달에. 아. 네, 4월 달에 네, 도쿄원전 직접 갔다 왔어요. 그 정문에. 네, 가서 좀 만나고 와서 좀 그냥 멱살을 잡고 도쿄원전이 비틀어야지. 일본 왕궁 있잖아요. 왕궁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야. 네. 예, 되게 가까워. 차로다 가는 한 2, 3분 정도 거리에 있고. 네, 네. 그래서 왕궁 들렸다가 거기 가갖고 피켓 시위하고 만나진 그리고 못합니까? 그 사람? 아유 뭐 쫓겨났지. 뭐, 예, 진짜 그래서 답답하네요. 변 대표님도 일본 쪽에 이렇게 뭐 시민단체나 이렇게 연결고리 좀 많지 않으세요? 그쪽에? 제가 네. 아는 시민단체는 전부 다 찬성하는 쪽 시민단체들. 이 후쿠시마 네. 오염수를 찬성하는 논리는 일본도 뭐예요? 많은 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 일본도 좀 우익 진영은 찬성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예. 아니 뭐 똑같아요. 지금 안전하다? 얘기하는 거랑. 예, 뭐 과학자 몇 명 나와가지고 뭐 안전하다. 뭐 그런 의미니까. 와. 근데 이게 이제 눈앞에 장사 없구나. 알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오염 처리인데 희석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있을 때 위만 딱 해소하면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라앉죠. 네. 그럼 이제 밑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위는 괜찮아. 위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야.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바닷물 전체 이 밑에 있는 것들 네. 가령 이제 뭐 조개류들도 네, 있을 수 네. 있고 또 전복 뭐 이런 거 전복, 있잖아. 플랑크톤. 이 플랑크톤이 이걸 먹는 거예요. 어머나. 플랑크톤이 이제 그러면 조개류 이런 것들 다 플랑크톤을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 뭐 새우 이런 것들 이게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다 먹- 보면 마지막에 이제 뭐 고래가 먹을 그렇죠. 수도 있고 그치. 뭐 큰 놈들 저 참치가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럴 때
나중에는 이 쌓이다 보면은 마지막 잡히는 것들은 방사능에 굉장히 심해지는 거거든. 단순하게 물만 갖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연하죠. 바다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네. 이게 극심하게 오염이 되는 거고. 먹이 사슬 생태계가 제가 그 환경단체에 있는 분한테 이제 그 방사능 관련된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방사능이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1마이크론, 2마이크론 이게 들어가게 되면 절대 배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쌓이는구나.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뭘 먹게 되면 다 몸 안에 있다가 배출돼서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방사능은 배출이 되지 않고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암이 될 수도 암이 있고 되는 거죠, 그게. 다른 질병을 예. 유발할 네. 수도 있는 거죠. 아예 DNA를 교란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암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근처에 어린아이들이 갑상선암이 걸리는 게 200배. 네, 200배라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아이고야. 검사받는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가습기 살균제도 10년 넘게 쌓여가지고 겨우 입증해서 청구했지만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봤어. 그거를 겨우겨우 어렵게 입증을 했다 한들 어디에 청구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따져야 어차피 틀 거면 멱살이라도 잡고 하지 말아라고 그런 쇼맨십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질 깁니까? 기시다 앞에서. 그러니까 말은 안 하더라도 결국 행동으로는 우리 돈으로 다 홍보 영상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안전하다. 그게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이 넘으려면요. 그것도 며칠 사이에. 1000만 넘었어요? 네. 1600만. 그 10억 들여서 만든 영상은 또 1000만이 넘었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세금으로 안전하다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찬성한다는 거잖아요. 행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거는 좀 약간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윤혜 씨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것과 관련돼서 그 일본의 핵 오염수 문제 때문에 생긴 인과관계가 이제 밝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청구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청구 대상이 없다고 하잖아. 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있던 사람들, 이것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그 비용을 내게 하는 부상권 청구 비용을 그들이 받게 하는 좀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다못해 해야지. 이런 법이라도 좀 만들던가. 답답해요. 이거 독국물을 그냥 먹으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뭐 죽든 말든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은, 이런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가, 전 처음 살아봐요.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역대급 아니에요, 진짜? 2023년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국제사회는 이렇게 조용하고. 근데 이제 아마 이 어민 조직을 이 뒤에서 움직여가지고 어민들을 통한 언론 플레이를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 정부가요? 이제 괴담 때문에 어민들 다 굶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론 공작을 시작할 것 같아요. 이 하는 거 보니까. 어제, 아니, 벌써 그렇게 시작하고 네, 있어요. 예, 벌써. 하지만 깨어있는 그 어민 대표, 그분 어제 MBC 라디오에서 통화하실 때 자기가 바다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다. 이 바다에도 너무 미안하고 이게 앞으로 싸워야 될 그 결의를 다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미 판매가 반 이상이 줄었다면서요. 제주 해녀들 아침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해녀분들은 실제 물 안에서 그걸 먹기도 하잖아요, 물을. 그쵸. 그러니까 내가 먹는 물인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분들이 절규하면서 이런 걸 부탁했습니다. 제발 시민들, 저희가 6개월, 1년이 걸리든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수산물을 구매하는 거를 제발 줄이지 말아달라. 일단은 지금 그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것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한 8개월 정도. 네, 빠르면 걸린다면서요. 8개월. 예. 근데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전문가마다 이게 한 달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네. 일반적인 해류 기준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8개월 뭐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어쨌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그럼 8개월이 지나면은 일단 남해, 동해, 서해 모든 바다가 다 어떡해. 오염이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천일염은 다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수사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 이제 학교에서 급식 있잖아요. 학교 급식은 이제 절대로 우리나라 수산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야. 학교 급식을.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 했다던데요. 이거 이제 그 수산업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급식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공급하라고. 수산물 늘리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말이 안 되냐면 급식으로 공급을 할 수 없는 게 급식은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이걸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100%. 교장 선생님 권한도 없어요. 그 영양사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데 네. 학부모들이 우리의 저 핵오염수 방사능된 수산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강압적이야. 학교 급식 늘리겠다? 나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네. 군대. 군대. 예, 군대에 있는 이 장병들한테 다 그냥 막 일본 핵오염수 막 이거 다 먹이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다 수입 그 수산물 이제 노르웨이나 뭐 이런 데서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아 노르웨이 바다는 뭐 5년 안에 안 되나?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희망 섞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나중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이든 말고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바이든 거 다 뒤집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일본한테가 야 니네 틀면 죽어 이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 트럼프 선거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그렇게 얘기까지 나와. 거대한 제1의 대국 미국에서 트럼프 아니면 바이든 이 대안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아 그것도 답답하네. 아니, 근데 트럼프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관심 없죠. 아예 그건 아 그리고 바이든도 관심 없어요? 환경운동했던 사람인데 왜 이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밥그릇 앞에서는 아주 그냥 바이든하고 그 국제 외교 방식은 완전 병받는데 아마 환경은 한 수 더 뜨는 수가 있어요. 트럼프. 진짜요? 네, 트럼프는 트럼프가? 거기는 아예 그 30년 할 거 10년 안에 끝내자 막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오케이 안 하면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이든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본인 미국에도 이게 흘러간다는데. 아니지. 이유가 바이든 있을까요? 미국한테는 흘러가지만 미국은 너무 멀어요. 먼데 미국도 가긴 가겠지만 지금 바이든 30년인데? 입장에서는 중국에 더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최고의 적은 이미 러시아는 아니에요. 네. 이 러시아는 이미 이제 기운이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네. 중국이 최고의 적인데 네. 바로 여기서 흘러가면 우리 바다도 망가지지만 중국 바다 다 망가지잖아요. 중국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 바이든 생각이기 때문에 그 기시다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오케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진짜 그리고 미국이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렇지. 9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에 원자력이 언제든 망가져도 이렇게 투기하는 방법을 열어놓는 엄청 극단적인 이기적인 지금 그래서 전 길로 세계에서 가고 있는 원자력 거예요. 발전소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이에요. 그 다음이 러시아였어요. 그 다음이 프랑스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야. 우리나라도 꽤 많네요.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네 번째로 많은 건데 지금 세 번째가 됐지. 왜냐면 프랑스가 원전을 다 없애버렸거든. 네.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래서 이 일본이 참 3위였고 프랑스가 4위, 우리가 5위였는데 이게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많은 순서대로 원자력 사고가 난 거예요. 미국에 3마일 있었지, 러시아 체르노빌 있었지, 일본 후쿠시마. 후쿠시마. 그래서 그 다음이 프랑스 차례다라고 이야기될 때 프랑스가 없앴는데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우리 차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네. 벌써 월성 원전 이런 데들이 너무 노후화됐고 방사능이 새기 시작해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경주에 준전이 방패장이 있어. 폐기이물 처리장, 네. 장갑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 지하에다 만들었는데 시공을 잘못해가지고 새. 아이고. 그래서 방사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경주 일대. 네. 그래서 경주 가잖아요. 네. 가면 곳곳에 방사능 수치 나오는 계기판들이 곳곳에 있어. 곳곳에. 공기 중에 방사능 측정기가 그렇지. 네. 그 곳곳에. 근데 지금 그 하다못해 굉장히 안전하게 지었다라고 했던 방패장도 지금 이게 방사능이 새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 원전 울산 일대, 경주 일대, 부산 일대 여기 있는 원전들 이 원전들 중에 만약에 하나가 조금이라도 셧다운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후쿠시마만큼의 엄청난 방사능 오염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아니 윤석열은 왜 이렇게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 원전을 뭐 키우고 뭐 세일즈 하겠다 뭐 난리치던데. 그래서 원전을 갖다가 이제 멈추게 했던 걸 가지고 네. 거꾸로다가 문재인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다 감옥 보내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 또 왜 맨날 뒤집는 것만 해? 일을 안 하고. 또 문재인 정부야 또 근데? 아, 진짜. 근데 우리가 싸우려면은 힘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관절도 튼튼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평간보에 조금 의지할 아, 수밖에 그래요? 없는데
자, 평간보입니다. 광고 타임 들어갑니다. 관절과 연골이 불편하다면 우리 대표님 어떻습니까? 관절 건강하십니까? 저는 백봉으로 많이 또 백봉이 지금 평간보 시간이라고요. 음. 자, 평간보 드셔야 합니다. 자, 평간보는 JW 중해제약에서 단연간의 연구 끝에 개발이 되었는데 움직이기 나 이거 불편한 먹어야 돼. 드셔야 됩니다. 관절과 연골의 마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MSM과 NAG, 젖산칼륨은 물론 여기 보스웰리아와 녹용 등 뼈에 좋은 부원료만 총 30종에 배합되어 있어가지고 낡고 뻐근한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작은 미동에도 통증을 느끼셨거나 가만히 있어도 이게 나이 들면 시큰해지나 봐요. 그리고 외출마저도 꺼리셨던 분이라면 하루에 2포.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맛이 이제 우리 교수님과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맛이 어떻습니까? 씁니까? 안 써요, 하나도. 안 쓰죠? 예, 하나도 안 써. 부드럽죠? 부드러워요. 예. 아주 마시기도 편합니다. 평간보 애청자분들을 위해 당일 한정 최초로 진행하는 1+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 12시까지만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꼭 참여해 주시고 불만족 시 미개봉분에 하나여 이제 환불도 가능하니까 일단 문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자, 전화번호 어떻게 되죠? 네, 1588-3831입니다. 네, 1588-3831로 전화 주시면 아니, 두 좋겠습니다. 사람이 정말 잘 맞네. 꼼짝이 맞아, 거의 꼼짝이. 무슨 AI 오윤혜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이벤트 물량 20세트 소진 씨 조기 마감되니까 1+1 이벤트 할 때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자, 평간보로 싸우려면 이렇게 우리 관절에 다졌다면은 이제 싸우고 난 다음에는 자기 전에 또 술을 한 잔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교수님, 변 대표님 어제도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셨다는데 그때 또 술깨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다음날은 무조건 쉼이 없잖아. 우린 또 싸워야 되거든. 자, 술깨,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에 몸이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긴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고 어지럽고 그랬나 봐요. 이거를 빨리 없애야지 숙취가 해소됩니다. 네이버 평점 4.9점. 저도 이거 진짜 먹어봤는데 효과가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음주 후에, 먹기 전에 아닙니다. 술 먹고 이렇게 꼭 술겜 한 포를 복용하시고 중요한 건 다음날 숙취가 조금 남았다면은 이것도 아침 공복에 한 포를 딱 드시면은 숙취가 아주 말끔하게 해소가 됩니다. 자, 선물하셔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시거나 자, 전화번호 몇 번이죠? 031-323-2559. 네, 발음은 조금만 더 정확하게. 031-323-2559. 맞습니다. 032-323-2559에서 주문도 가능합니다. 자, 두 분 술겜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맨날 드시죠, 맨날. 그러니까 거의 밥보다 많이 드시는. 술겜 사장님이 또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죠? 마카. 저는 이 술게임 자매품 마카산삼도 같이 먹어요. 아니, 지금 평간보 얘기할 때 뭐 닭봉이요? 뭐 그거 얘기하고 백봉 얘기하고 술겜 얘기할 같은 때. 회사니까. 아, 그래요? 같은 회사니까 이 마카산삼을 먹으면서 술게임 먹으면 더 효과가 크다. 이거. 네. 그럼 아예 술이 안 취해요, 깨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술을 깨는 데는 확실히 술겜 회사만큼 잘 만드는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기농 쿠키 세트 세 번째 광고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와서 처음 먹어봤는데 광화문 살롱의 유기농 쿠키 세트입니다. 여기 옆에 보니까 아, 이건 유기농 튀김. 밀가루로 만든 이렇게 그 이거 딴 거예요? 셰프님들, 셰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9가지 종류의 쿠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총 43개의 쿠키를 한 상자에 담아드리는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스픽스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16% 할인된 가격 3만 원입니다. 쿠키가 이제 주문 접수돼서 바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당일 오후 2시 이전에 주문하면 생산 후 바로 아주 따끈따끈한 신선한 쿠키를 드실 수 있고 2시 이후에 접수가 됐다면 이제 택배 배송일에 따라서 2, 3일 정도 걸린다는 거. 더보기 링크 또는 스픽스몰에서 광화문 살롱 쿠키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광고 정말 끝! 광고 요정이시다. 광고 요정이야, 정말. 진짜. 네, 방송을 10개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광고가 제일 쉽죠. 예전에 그러면 저하고 히스토리 할 때 그때가 처음이었었던 건가? 이제 그때는 이제 매블쇼도 나가고 뭐 KBS 라디오를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관련된 이게 약간 정치랑 좀 맞았잖아요. 그게 이제 히스토리가 입문하게 해준 거죠. 원래 윤혜 씨가 네. 가수잖아요.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네. 최욱 씨가 음반 낼 때 그때 최욱 씨 매블쇼 최욱 씨를 그 노래 가르치러 갔다가 보컬 트레이너로 이제 이제 처음 만나게 예. 된 거예요, 우리가. 아, 최욱 최욱 씨가 씨가 음반을 음반도 냈어요? 냈어요. 네, 음반을 냈어요. 이쁜이 꽃분이라고. 네. 그
아셨 그걸 모르셨구나. 몰랐어. 처음 들었어. 그때 만나가지고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지우고 싶은 과거 지우고 싶은 있어요. 과거. 본인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는데 그때 처음 인연이 돼서 팟빵에서 야 뭐 너 시간 많지? 와서 좀 같이 이야기 좀 해보자 했는데 그게 빵 터져가지고 꽃들의 전쟁인가? 그래서 이제 매부쇼까지 이어지게 되는 네. 그래서 그때는 매불쇼는 주제가 둘이 파트너잖아. 그죠? 파트너라니 좀 야하네요 말이. 오피스 파트너긴 하죠. 네. 수요 난장판에서 네, 이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변 대표님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다루다니요. 저도 자주 만나는데 네. 저는 약간 거리 두고 항상 존대하고 이러는데 막 치고 막 이러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벅스무지개도 올라가 있네. 벅스무지 이쁜이 꽃분이. 아니, 바로 검색이에요? 네, 이쁜이 꽃분이 올라가 있네. 어우. 벅스뮤직에도 네. 인정하는. 이게 오윤혜 씨인가? 아니 여자가?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여자? 딴 아니고 여자예요? 옆에 노란 머리가 이제 체육이고. 체육이. 와, 왕 복장 입고. 네. 야, 이거 지우고 싶겠네, 진짜. 이거 봐봐. 은근히 뼈 때리면서 살아. 나도 검색해봐야 찾아봐야겠다. 네. 이쁜이 네. 고분이 시절 만났다. 네. 그리고 난 그때는 정치 이슈가 아니었고 다른 이슈를. 당연하죠. 사랑 얘기, 연애 얘기. 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모텔비는 누가 낼까요? 그럼. 뭐 이런 얘기. 참. 그럼 우리 네. 저 변 대표님이 오정쇼에도 출연했었나요? 오정 TV에서 변 대표님을 거의 제가 봤을 때 빌드업 시켰다. 왜냐면 정치인 변 대표가 변희재가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남자 변분리로 우리가 그렇잖아, 그죠? 여자들한테 인기 많게 해준 건 오정 TV. 나 그때 한번 오정 TV 잠깐 볼 때 네. 변 대표님이 뭐 연애를 새로 시작한다는 이야기 막 그런 거 막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누구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변 대표님을 노총각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나라고 하는데 빠져 계시는데 근데 나 아기도 낳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셋 낳아야 돼, 연애는 안 하고 싶대요. 결혼을 바로 하고 싶대요. 아니 나하고 술 마실 때 네. 그때 했던 이야기가 나라 구하기 전까지는 나라 네. 바로 잡기 전까지는 연애하지 않겠다고 그때 그랬었거든. 지금도 그 마음은 연애는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는데 이제 네. 저희가 오정 TV에 처음 모셔가지고 변 대표님이 어떤 또 사랑스러운 면이 있는지를 발굴해 드렸죠. 그랬더니 저희 오정 TV 이메일로 내가 변희재 이상형이다면서 여성분들이 진짜? 막 이만큼씩 메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변 대표님이 결혼하시는 그날에 오정 TV에 지분이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축가는 윤혜 씨가 부르는 걸로? 체육이.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런 어쨌든. 얘기만 하고 싶다 진짜. 근데 이런 얘기. 아니 뭐 이게 왁자지껄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뭐 그냥 왁자지껄이지 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네. 핵 그 오염수 뭐 방류권만이 아니라 네. 또 그러면서 또 인간들 사는 모습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게. 네. 맞아요. 어쨌든 히스토리 우리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 썼던 그거에서 조금 히트친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또 섭외가 됐었던 경험들도 있고. 아니 나 저한테 특별한 프로죠. 이제 아까 이야기한 제주도 평화 캠프 네. 거기 갔다가 이제 청년들하고 한 50명이 그 옆에 이제 그 돈 셰프 흑돼지라는데 애월에 네. 거길 간 거예요. 거길 갔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내 자리로 딱 오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야. 네. 아니 스픽스에 나오시는 교수님 아니시냐는 거야. 스픽스에 나오는 교수님 아니시냐. 스픽스의 애청자이신가 보다. 그러면서 백운기 정치본색하고 이 왁자지 거를 한 번도 안 빼놓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이분이 나라 걱정하느냐고 막 격분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영업이 딱 끝났어요. 네. 이제 시간이 딱 됐는데 나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앉으시라고. 이제 영업 끝났으니까 나도 술 먹고 올 테니까 앉으시라고. 네. 그래갖고 5명이 앉아갖고 그분이 이제 자기가 계속 술을 갖고 이건 돈 받는 거 아니고 대신 나중에 꼭 가서 이야기해줘라. 우리 여기 왁자지껄 팀하고 뭐 같이 제주도에 오면은 자기네 집 돈 셰프 흑돼지 거기 애월에 있는 건데 네, 베니케 호텔에 같이 있어요. 베니케 호텔이라고. 그쪽에 있구나. 거기에서 자기가 다 쏘겠다.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네. 이 스픽스 이 방송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 시민들한테 굉장히 좌우를 떠나서 그냥 나라 걱정하는 분들한테 이 방송이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어제 느낀 게 자부심 갖고 좀 더 방송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상파 보는 사람들보다 유튜브 보는 분들이 지금 더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요새 거의 안 봐요 지상파 진짜. 그 이동관 씨가 오므로 인해서 저는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요. 그 세월호 당시에
MBC의 보도국장으로 있었던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지. 맞아요. 방송위원 이번에 네? 저 방통위원으로 가잖아. 그 사람이 세월호 전원구조부터 해가지고 세월호 가족들을 판매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영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보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동관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장악되면은 진짜 우리가 참사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편 내 편 관심 없어요. 뭐가 사실인지만 알면 되는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것도 그런 공영방송 다 장악해서 안전하다라고 계속 선전하고 사람들 세뇌시키면 그런 세상이 진짜 올 것 같아가지고 너무 겁나요. 네. 근데 참 이게 격세지감인데 이명박 정권 때 이동관이 홍보소일 때 YTN 사장을 그 이명박의 그 특보 후보 시절 특보를 앉혀가지고 그때 노정면 씨가 그 잘린 파업도 돼가지고 거지. 노정면도 잘렸지만은 그 사람도 잘렸어 못 들어갔거든 회사에. 그러니까 단지 후보 때 특보라는 이유로 잘렸는데 이동관은 지금 후보 때부터 쭉 이어가지고 인수위 때 그리고 대통령의 특보까지 했는데도 방통위원장이 되고 이진숙도 사실상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해가지고 출마도 준비했었던 그 사람이 지금 대전 방통위원장이 MBC 되고. 사장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너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쓰긴 했지만 네. 선거 때 참모라든지 뭐 완전히 그 권력과 한인 사람들은 언론국에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10년 만에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켜켜이 쌓아놓고 막 이용만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우셔가지고 겨우 공영방송 우리가 지켜야 된다.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겨우겨우 지켜왔는데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험하게 지금 이제 무너져요. 이게 이제 문제가 얼마 안 심각한 남았어. 거는 네. 야당 추천이었던 김현 방통위원 네. 이제 그 며칠 전에 그만뒀죠. 네, 네. 그만뒀는데 그분 후임으로다가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을 이제 방통위원으로 이제 추천을 한 거예요. 그 차관급자리거든. 그렇죠. 네. 근데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이 뭉개고 있습니다. 뭉개고 있는데 이진숙은 그냥 바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 편파적이야. 이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이동관이 임명이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야당에서 아마도 임명이 되자마자 탄핵 절차를 밟아서 업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니 뭐 하나라도 브레이크를 네, 걸어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됐어 그냥 마음대로 해. 원래 저 변 대표님하고 이동관 지금 잘 방통위원장 아시죠? 내정자하고 잘 아시는 잘 알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MB 정권 때는 제가 이동관을 잘 몰랐고 생각해 보니까 MB 정권 끝나고 전 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럼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동관이 이제 완전히 야인이었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가 야인으로 갔을 때 가장 인성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동관에서 좋은 기억이 뭐냐면 완전히 야인으로서 바닥에 있을 때 사람은 되게 이제 접편안해지거든. 저는 그때 주로 만났으니까 만난 길은. 알고는 지냈지만은 정권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그쪽 상황을 그 사람 수석이랑 직접 접촉한 게 아니고 행정관을 접촉했어 보니까. 그래서 10년간 나는 굉장히 이동관이 소탈해지고 좀 괜찮아졌다 생각했는데 네. 그때 칼을 갈고 있었더만. 그러니까 청문회 나온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뻔뻔함의 극치예요. 청문회 보면서 내가 그 편하게 숨하셨던 이동관이 맞나? 저는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표정이 막 이글이글해요. 막 눈빛도 분노에 바뀐 것 차서. 같아. 예, 눈빛이랑 다. 독을 품고 나왔는데 제가 이동관한테 일단은 임명되면요 제가 일단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공문을 한 3장 정도 제가 먼저 보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일단 KBS 이사랑 MBC 이사랑 황근하고 차기안을 찍었는데 차기환 그렇죠. 근데 원래 모든 고용방송 이사나 방문지사는 공모 절차를 밟아야 되고 실제 제가 안 하면서 다 밟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궐이사란 말이야. 그러면은 누군가는 잘려야지 뽑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미 잘릴 거를 알고 원서 집어넣냐 이거죠. 내가 방통위 이 홈페이지 보니까 공모 절차가 없었어요. 같은 날에 이놈 자르고 이놈 임명을 해. 그 미리 다 짜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그럼 이거 법 위반 아니에요? 그 방통위에서의 그 공모 절차라는 게 의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전에 그냥 다 같이 한 통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동관에 물어보게. 뭐 그 당시 이동관 제가 임명 안 됐다 그러는데 그럼 알아봐라. 어떻게 같은 보수에서도 KBS 하고 싶은 사람 많을 텐데 왜 황근 차기한 그것도 이동관이가 이명박 때 자기가 이미 임명했던 사람들. 황근도 이명박 때 KBS 했거든. 또 회전문으로 또 들어왔어. 어떻게 또 했던 사람이 어떻게 또 또 들어왔어. 와요? 그것도 같은 자리에. 인물이 그러니까 없어요? 이거 회전문도 아니야. 같은 자리에 또 들어왔어. 같은 인물이. 10년 말도 만에. 안 돼. 내가 아니 보수에 내가 알기로는 그 KBS 이사할 정도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수두룩하죠. 네, 근데 어떻게 차기한 현금만 계속 해먹냐 둘이서. 근데 이게 이동관 인맥이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 질의서를 보내고
차기한 데에서는 내 태블릿 변호사를 내던지고 간 그 전리품처럼 돼버렸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해임을 시켜라 차기하는. 저건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자기 그것도 태블릿 사건은 진실을 찾는 그 사건을 내던지고 간 자가 무슨 MBC 개혁이냐. 해임시켜라. 제가 공문 일단 좀 공개적으로 2개 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저하고의 그 옛 인연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무시는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 네. 쉽게 무시한다 그러면 이제 뭐 저도 돌도끼 들고 쳐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하시려고. 저는 이제 변 대표님이 한 번도 저희 오정TV에서는 진짜 한 번도 막 이렇게 막 그런 센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최근에 저희 오정TV에 카라큘라라는 100만 유튜버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변 대표님을 마포 식당에서 우연히 이제 봤는데 이분이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에 반했다는 거예요. 무슨 통화를 하는데 기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진짜 엄청 소리를 누가 막 키가 멀대같이 큰 사람이 뭔 이 새끼들 일 똑바로 안 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엄청 무섭게 얘기를 하더래요. 보니까 이제 변 대표님이었고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무슨 뭐 기자랑 통화를 했던지 뭐 똑바로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저는 전화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아 그래요? 제 녹취에 제가 이 대비해서 전화로 거의 말을 안 하는데 전화로. 아 그러면은 딴 사람 여자친구랑 아니, 아 여자친구한테 이 새끼라고 할 수 없지. 전화로는 그런 얘기 줬대요. 녹취를 몇 번 까져가지고 제가. 그 모습에 딴 사람 잘못 본 것 같아요. 아니요 완전 당신 팬이더라고요. 와가지고 완전 반했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지난주에 네. 그 한동훈 집 앞에 가서 이제 우리 집회했잖아요. 네. 그날도 이제 사연은 제가 봤는데 네. 아 우리 변 대표님 발언 세. 발언이 센 정도가 아니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뭐 똑같죠. 저는 범죄자. 무조건 범죄자. 네. 자수하라. 그리고 이거 하니까 제가 그때 한번 기자랑 통화하다가 그러니까 기자가 저한테 10년 아니겠는데 반말을 쓰는 거야. 야야. 그래서 내가 엄청 화를 냈었잖아. 한 7, 8년 전인데. 그건가? 아니야 7, 8년 전. 7, 8년 전에. 근데 자기가 반말한 거는 빼고 내가 화내는 것만 공개하니까 완전 미친놈인 거야. 그때 여기자였거든요. 아, 진짜? 내가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전화로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 반 대표님이 보수인 게 보수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랑도 뭐 자리 밥 먹을 때도 멀리 떨어져 앉기도 하는데 한 번 진짜요? 저희 한 밥자리에서 밥자리. 맞은편에 어떤 계신 분이 좀 저희 의견이랑 완전 배치되는 저희가 이제 그 윤석열 타도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저 네. 좌우중도랑. 네. 근데 약간 그거랑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아니 같은 테이블에 같은 네네네. 동료인데 오랫동안 안 동료인데 얘기하시는데 화가 많이 나셨는데 거기서 입 꾹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화 받으려고 잠깐 나갔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여자 있는 데서는 화를 안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나갔더니 제가 네. 나갔을 때 거기서 그분한테 작사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박또박 문제만 제기해서. 근데 그래서 네, 뭐 화를 내는 게 그때 아니고 안진거 또박또박. 소장님이 안진거 소장님 같이 계셨는데 저한테 나중에 저한테 대장님이라고 하고 안 소장님이 대장님이 나가고 나니까 그렇게 화를 내셨다고. 야, 이거 안 소장님 입장에서는 안진걸 소장 입장에서는 우리 변 대표님이 원래 조용하게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 이렇게 이제 딱딱딱딱 찍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막 또박또박 아니 그때 아마 계셨던 걸로 아는데. 아니, 이제- 제가 나가니까 화내는 여의도에서 아니 저쪽 아니, 여기요, 바로 옆에. 광화문에서 저한테 뭐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 저한테 어떻게 아니 나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 앉은 거를 이 태블릿 구라로 속여 넘겼냐 이렇게 해서 그랬지. 이거는 진실투쟁 용이니까 구라는 표 쓰면 안 되고 그렇지. 속여놨다 내가 표 쓰면 그 안 자리에 돼. 딱딱딱 그 자리에 내가 짚었어요. 있었지. 네, 그 화를 안 자리에. 내고 네. 짚었어요. 아니, 화 안 냈어. 네. 화 안 내고 탁탁탁탁 짚고 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내가 그래도 뭐 친하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저는 보수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딱 정리됐어요, 종결시켰지. 네, 그냥. 네. 그래서 맞다. 변희재 대표는 보수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존중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잘하는 후배인데 그 후배가 또 변 대표님하고도 친하고 한데 네. 잘 알아들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며칠 한 5명이 같이 안 수장이랑 같이 딴 이야기예요. 저랑은 또 딴 자리였어요. 딴 자리? 나간 거였어. 하여튼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라서 이렇게 그런 예의를 좀 중요히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죠. 막 화를 낸다거나 그런 일이 좀처럼 없어요. 좀처럼. 근데 이제 한동훈한테만 하는.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이제 이 권력자들 향해서 나가는 거지 이 사적인 자리에서 화를 내는 경우 거의 없어요. 네. 오늘 최강욱 의원이랑 그 한동훈 장관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김용민 TV 가가지고
최강욱 의원도 아무 이유 없이 한번 압수수색 당한 거에 되게 많이 이제 화가 많이 났는지 그날 아주 이를 갈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깐족거리지 말라고. 그래. 한동훈한테 그랬더니 한동훈이 너무 이제 막 깨끼 손가락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뭐 뭐라더라 뭐 막 비속어를 한다 그랬나 뭐 어쩌겠나 그렇게 막말할 수 있냐 뭐 흥분을 하던데. 더 웃겼던 게 깐족은 비속어가 아닙니다 하면서 표준어라고 최강욱 의원이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깐족거리는 사람 그분은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약간 그 팬덤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야당을 공격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까? 근데 저게 자꾸 먹히고 제동을 못 걸고 해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한동훈이가. 처음 나오자마자는 이렇지 않았죠. 근데 몇 마디 해보니까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덤비지도 못하고 조중동이 막 차량기사 써주고 그러니까 신바람도 사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경우는 사실은 그냥 몇 번 크게 핫버리면 꼼짝 못하는데 저는 좀 민주당의 이 법사위의 그 인간들은 난 국회의원 다 그만둬야 된다고 봐요. 한동훈 정도 못 잡는다 14명이 다 그만둬야 돼 그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에 증인으로 네. 이렇게 올려서 한동훈이랑 변희재 대표랑 그냥 둘이 싸워라 개싸움처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잘. 아니 근데 논리가 깐족거리는 거랑 안 통하잖아요. 원래 깐족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시비 걸고 이런 거니까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까지 그 한동훈하고 말 섞여가지고 그냥 계속 말장난으로 끌려왔지. 박범계 의원이 가장 대표적이죠. 내가 실제로 한동훈의 범죄를 단죄하는 이런 거는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말이 안 되면요 야당 의원들은 가가지고 그냥 진짜 가발 벗겨도 된다니까. 실제 옛날에 아니 무슨 소리예요 또?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실제로 국회에서는 오히려 여당이 꼼짝 못하는 게 그렇게 했었다고 예전에는. 어디 장관이 와가지고 야당 그 국민을 민주화 대표하는. 운동에서 어디다 덤비냐고. 뒤에 가서 때리기도 했었어요. 아니, 실제로 국회의원, 내 지금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네. 그 싸움을 되게 잘하는 의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쓱 이렇게 우와. 의원실 이런 데로 가가지고 네. 두드려 패. 오. 내 뭐 이름 얘기는 못해. 아, 근데 그럼- 그 실제로 그걸 알고 있고. 그럼 바로 말 잘 근데 들어요. 이제 내가 안민석 의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안민석 의원이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먹살을 잡고 하더라는 거야. 네. 딱 불러가지고. 근데 안 선배가 서울대 체육과 출신이에요. 맞아요. 아, 이 사람이 안 통했어? 이 사람이 몸이 되게 좋아. 날렵하고 쌈도 잘하고. 네. 뭐 본인 말로는 뭐 초중고 다닐 때 자기가 뭐 주먹 최고로 아, 잘 그래요? 나갔다고. 여기 또 웃고 계시는데 이분은. 네. 그래서 자기가 뭐 거기서 안 잡혔다 이러는데 네. 내 재미난 얘기. 김영진 의원. 아, 예. 김영진, 수원에. 예, 네. 제 대학 동기잖아요. 네. 근데 김영진 의원하고 장재훈 의원도 아. 우리 중대 86학번 아, 동기거든. 그렇구나. 예. 근데 복도에서 네. 의원회관 복도에서 김영진 의원이 정말 장재훈을 거의 반 죽여버린 거야. 진짜로요? 폭력적으로? 그렇지. 뭐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입으로다가 아, 입으로? 입으로다가 반 죽였는데 장재원이가 완전히 막 그냥 깨우락지 돼가지고 도망가 버렸지. 아. 그러니까 겉으로만 장재원만 이러지 세게 나가면은 그냥 뭐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장재원이 못해요. 그 락커 출신이라 그러는데. 왜요? 락커. 아, 네, 중고등학교 때 락했다고. 아, 그래서 아들도 음악하고. 그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장재원이 그 어떻게 중앙대를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네. 지금 설들이 되게 많아요. 아, 시험 시험 봐서 봐서 그런 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몰라. 그래서 뭐 연극영화과에서 뭐 이렇게 신방과를 편입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장재원하고 같이 저 전방입소 같이 들어갔던 애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볼링 특기생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설들이 볼링 여러- 특기생으로 갈수 여러 있어요? 설들. 우리 때는 볼링 치는 사람 거의 없었으니까. 아, 그게 특기가 한성주 돼요? 이런 애들 고대 갈 때 다 승마 선수로 갔잖아. 아, 진짜요? 저 수원대학교 저 이사장 했던 총장 했던 이인수 이런 사람 다 승마 특기생 이런 거 하는 거지. 아 승마를 누가 예전에 하겠어? 그 표창원 씨가 한번 그 상임위하다가 장전 끌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네. 도저히 깐죽거리는 거 못 참아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맛을 좀 보여드렸나? 아, 네, 매운맛을? 장전 때 겁 잔뜩 먹었었죠. 표창원 의원이 경찰대 4기거든. 네, 네. 경대 4기인데 그 양반도 완력이 꽤 있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2분 남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렇게 여당이 안전하다라고 확언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직권남용이든 정신적 피해 보상이든 이거 저는 무조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여당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탄핵을 이렇게 안 돼도 정치적인 행위로 계속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직무 정지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무 정지라도 시켜놔야지.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장애 촛불 네. 한다고 했는데 네. 그 사이 후쿠시마 해고 오염수 때문에 이제 서울시청 앞에서 뭐 몇 차례, 세 차례인가 네 차례인가 했었죠. 장애 네. 집회했었잖아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촛불행동 전체하고 네. 다 결합을 해야 돼. 다 결합해야 돼요. 이제 이 촛불행동도 좌우합작 우리 하는 거에 네, 네. 다 같이 결합해서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일본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된다. 네. 이게 제 확고한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맞습니다. 이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뭐 8개월에 안 들어온다는데 바다를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이미 덮칠 시작된 수도 없고. 거잖아요. 소량이라도 중간에 막아도 들어오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야당이 법을 발의하고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이번에만큼은 윤석열 정부의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겨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하잖아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한 100만 명이 용산 집무실을 그냥 둘러싸는 거야. 하루가 멀다. 한번 기획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획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변 대표님이랑 한번 잘 네.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근데 오늘 진짜 왁자지껄 했네요. 주제도 막 이렇게 옛날 얘기도 하고 네. 되게 재밌었던 시간 같은데요. 네. 핵 오염수 지금 아마 방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께서 이 분노를 잠깐 화냈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걸 계속 이어 나가야 윤석열 정부도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개무시하겠죠. 니네 짓거려 봐라. 그렇지만 국민 5천만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토요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인상 펴시고요. 네, 네. 네. 제가 볼 때는 오윤혜님 말고는 걱정했지만 금방 잘 지나갔죠? 아까 걱정하시더라고요. 시작 전에. 할 말이 많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오늘 제 몫을 다 하셨습니다. 네. 아니 항상 할 말 없다고 하시고는 이야기 너무 폭포수야, 잘 하셔가지고 폭포수. 네. 여기저기서 아는 게 많으셔가지고 네, 일단 오늘 저희도 토요일 왁자지껄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